아니 이게 경찰도 수사를 하는데 이 검찰 수사와는 좀 어떻게 다른 겁니까? 경찰들은 주로 민생 침해 사범, 강력 사건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요. 검찰에서는 경찰에서 수사한 것들을 보충 수사를 하고 대기업 수사, 이제 경제 사범 수사 이런 특수 사건 수사를 많이 합니다. 이 미집행자 검거는 오로지 이제 집행은 검찰 수사관 몫입니다. 예. 미집행자라는 게 말 그대로 이게 죄값을 치르지 않은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법의 어떤 집행이 안 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예. 아하. 재산형 집행 미집행자가 있고요. 자유형 미집행자가 두 곳이 있습니다. 네네. 재산형 미집행자는 벌금을 내지 않고 도망 다니시는 분들이고 네네네. 자유형 미집행자는 실형이 선고됐는데 이제 실형이 선고된 거를 알고 그때부터 도망을 도주를 다니는. 그래서 빨리 검거를 하는 게 중요해요.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아니 근데 실형을 선고를 받았는데도 이렇게 도망을 다닐 수가 있습니까? 그 예전 같으면 구속 수사를 많이 해서 교도소에 수감시켜 놓은 상태에서 이제 재판을 했는데 네. 요즘에는 이제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다 보니까 저런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그냥 사라지는 거죠. 아, 한 해 한 4천 명 정도가 이제 도망을. 한 해예요? 예. 생각보다 굉장히 많네요. 예, 맞습니다. 아, 이게 사실 전국적으로 지금 미집행 금액은 이게 또 엄청나다고 그래요. 예, 수백억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5년 지나면 그게 다 없어지는 거니까 처벌을 안 받고 그걸 시효라고 합니다. 형의 시효. 시효. 형의 시효. 형의 시. 선고를 받고 나서 집행이 되지 않으면 없어지는 걸 형의 시효라고 합니다. 네. 아니 이게 최길성 수사관님은 우리 수사관 분들 사이에서도 검거의 전설로 좀 통하는 분이라고 합니다. 미집행자 전국 검거율 1위 몇 건을 검거를 하신 거예요? 한 1,000건 정도? 네, 1,000건. 예. 그래서 뭐 이렇게 계속 있다 보면 하루에 뭐 4건도 검거할 때 있고. 네. 수사관님만의 어떤 이런 노하우들이 좀 있습니까? 제가 한 1,000명 정도 검거했을 때는 개연성과 규칙성을 찾는 거죠. 도망자는 항상 개연성이 있는 곳에 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언제부터 범죄를 저질렀는지 모든 기록을 살피고 이 사람이 어디에 나타났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친했던 사람을 또 추적을 또 해야 되는 거죠. 계속 물고 들어가고 계속. 개연성, 규칙성은 한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의 성향에 대해서 완전히 파악이 돼야지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중학교부터 범죄를 저질렀다면 지금 40이 됐다 그러면 한 30년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기록을 모두 대출을 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의 10대 때 알고 있던 사람들 주변에 대한 핸드폰 번호를 다 찾고 고등학교, 대학교, 현재까지. 그래서 그걸 다 번호를 찾아서 그 사람들 핸드폰이 어디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지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사는지 머릿속에 그려놓는 거죠. 위치 쭉 걸어놨는데 하나가 어느 순간 딱 10분을 만났다가 떨어지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뭐 보름에 한 번 정도. 무슨 요일. 그럼 규칙성이 있는 거죠. 그럼 그 앞에 가서 잠복을 한다든지. 그래서 맞아 떨어지면 다행이지만 이 사람을 안 만났다. 그럼 그 다음 사람 앞에 이제 특정을 해서 그 다음 주에는 그 사람 앞에 가서 기다리는 거고. 뭐라 그럴까? 끈기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예. 이제 집요하게 파헤쳐야 되는 예, 거죠. 계속. 그렇죠? 예. 수사를 하시다 보면 진짜 긴박한 순간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예. 가장 제가 경험으로 가장 긴박한 순간은 조직폭력배 사건, 지금도 좀 기억나는 사건입니다. 이제 살인 사건, 90년대 살인 사건을 이제 저지르고 주범인데 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무죄를 받고 나머지 분들이 대신 들어가서 이제 형을 살고 있는데 또 이제 땅을 어디 아주 싼 땅을 구입해서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지역 이제 시민들한테서 돈을 한 140억을 갈취를 했어요. 또 사기를. 예. 예. 갈취를 하니까 이제 검찰에서 수사가 들어간 거죠. 수사가 들어갔는데 진행되는 과정에서 체포영장을 이제 발부받아서 체포영장을 가지고 수사관이 가는데 그 사이에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을 갔는데 그때 2차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가 된 거죠. 검찰이 지난 1990년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24년 만에 다시 집중적인 조폭 척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잡아야 되는 사람인데 계속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최기성 계장 좀 불러오라 그래서 제가 이제 올라가서 기록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분석을 해가지고 모든 걸 다 그 수면 위로 올려서 그 이제 도망자에 대한 걸 파는 거죠. 그리고 뭐 정보원들 만나서 또 추적이 들어가는 거죠. 정보원 이렇게 하면 범죄 도시의 장이수 같은 분들. 중국에서 한국 들어오는 밀항선 루트 좀 빨리 따와봐. 별명이 애꾸 선장이라고 중국 밀항은 이 양반이 꽉 잡고 있습니다. 장원에서 올라온 놈들인데 독사를 죽이고 조직을 통째로 먹었답니다. 너 확실해? 장난치면 죽어가지고. 이동 거리가 그때 6개월 동안 해서 계속 매주가 있으니까 거의 한 10,000km 이상 운전을 했죠. 그리고 정보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만나서 얘기 듣고 이런 게 거의 한 70-80명? 이 두목을 검거하는데 이 결정적인 힌트가 좀 뭐였습니까? 결정적인 힌트라 그러면은 그런 조폭들 같은 의리가 좀 중요하니까 의리가 뭔지를 좀 그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보원들 통해서 이 사람이 예전에 다른 조직원들을 도와준 적이 있는지를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제 도와준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번에는 여기서 도움을 받을 것이다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이제 발을 넓힌 거죠. 누가 교도소에 면회왔는지. 그래서 교도소 면회한 것도 이제 청취를 하고 얘가 정말 친한 사이인지 아닌지 모든 걸 다 파는 거죠. 이제 처가 사용하는 핸드폰에 대해서 여러 핸드폰을 위치 추적을 걸어놨거든요. 한 10개 정도. 누구 핸드폰을 빌려서라도 여기다 했을 거라는 개연성이 있는 거니까. 실제로 의심스러운 번호들이 여러 개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쪽 동네에서 활동하는 번호가 유난히 한 3-4개가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규칙성을 찾으니까 또 그 2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지는 게. 그 휴대번호가. 예. 그런데 그게 이제 한 달이 됐는데 거진 한 달 동안 이제 만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다 싶어가지고 엉뚱한 정보를 흘리고 역정보라고 하거든요. 역정보를 흘려서 가령 이제 서울로 가는데 부산으로 간다고 소문을 내는 거죠. 정보원들한테. 나 부산으로 누구 잡으러 가니까 연락이 안 될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미리 조금. 예, 연락하고 나서 정보가 셀까 봐 혼자 올라가서 사우나에서 이제 검거를 했죠. 이야. 네. 거의 검거하고 보니까 핸드폰이 이제 한 30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이제 규칙성을 없애려고 와이프한테 거는 전화, 어디에다 거는 전화가 다 따로가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이사도 계속 뭐 3개월 있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고 그렇게 계속 이동을 하는 거죠. 그때 협박도 받고 많이 그랬죠. 네.